안녕하세요. 기초의과학과 진로탐구 교과목 책임을 맡은 생리학 교실 박지영입니다. 교과목 소개부터 해서 첫 시간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교과목은 출석 20%, 보고서 60%, 성찰일지 2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출석 점수가 크고 나머지 80%는 거의 보고서로 다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해 주셔야 되겠고, 보고서도 각 보고서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이 교과목의 주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이니까 결석, 지각 이런 것들은 조금 유연하지만 그래도 기한 내에 강의를 들으시고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보고서 또는 최종 이 강의를 끝내는 것은 학기 말 12월 말에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정도 기한을 엄수해서 잘 완료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강의 진행을 설명하면 총 9개의 강의로 되어 있고 나머지 6회차는 자기 주도 학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강의들을 참고해서 좀 자료도 찾아보고 스스로 학습도 하고 그다음에 주어진 질문이 있어요. 매번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 또는 조사한 자료들에 대한 정리 등을 해서 자료로 LMS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5점이고 총 6회가 있어서 30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강의 9개의 강의 후 본인이 성찰, 느낀 점이나 자아 성찰 또는 새롭게 알게 된 점 또는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드는 생각 등에 대해서 간단히 작성해서 LMS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매 강의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12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가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이 전체 강의에 대해서 본인의 진로 또는 느낀 점 등을 적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 30점이 됩니다. 교과목 방금 말씀드린 강의의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첫 강의는 오리엔테이션인데 의사의 진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사의 진로는 아마 별 생각 없이 지내왔을 수도 있고 의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도 그냥 의사가 되겠거니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막연한 환상적인 의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의 진로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워라밸도 보장되고 그 다음에 전문성도 보장되고 또는 직업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아주 꿈같은 미래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진로 속에서 잠시 워라밸도 누릴 수 있고 또 본인 능력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의 기준 가치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다양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사의 진로, 그냥 의대에 들어오면 의사가 어떻게든 되겠지 또는 진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또 생각하기 귀찮다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가면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배 의사로서 또는 현재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의 진로, 나의 진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진로를 고민해 보는 것은 의사에게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사가 나중에
당연히 그냥 의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공에 따라서 또는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고 그것이 나의 평생 일이 되는데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고 내가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의사들도 또는 의대생들도 본인의 진로를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사가 너무 많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현재는 저는 의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래프를 볼까요? 한국의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는 고정 배출이 됨에 불구하고 1인당 의사는 일단 많아지게 되는 거죠. 네, 다양한 통계는 사실 기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인구는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의사는 왜 많아질까? 의사는 정년 퇴직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는 계속 누적이 되고 의사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의 의사는 감소할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의사의 수는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의사의 수가 앞으로는 더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몇 개의 뉴스를 스크랩해 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받는 의사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의사가 부족해서 제때 치료를 못 받았다. 그래서 죽는 환자가 생긴다. 이런 뉴스들 아마 봤을 거고 B5인데도 관련 전문의, 대학병원의 교수죠. 또는 계약직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필수 의료 진료를 제때 못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학병원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사실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힘든 과들이 대부분 미달이죠. 힘든 과는 대부분 미달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상대적으로 돈을 못 버는 과들이 미달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납니다. 대학병원에 남고 싶지 않은 의사들은 대부분 개원가로 나가게 됩니다. 개원가로 나가지만 본인이 직접 의원이나 병원을 개원하는 것은 기피하고 월급을 받고 하는 페이닥터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개원하는 것은 큰 리스크가 따르고 책임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원가에 간다고 모든 의사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많은 의사들이 파산하기도 하고 많은 빚을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빚을 지기도 하지만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본인의 전문 과목을 숨기고 돈이 되는 피부 미용이나 통증의학 이런 것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30, 40대의 개요한이들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개요한했다가 폐업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들이 다가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죠. 인공지능이 의료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사실 이것은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란 건 블루 칼라 또는 일반적인 어떤 직업을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화이트 칼라에 가까운 좀 더 어렵고 복잡한 일에 대해서 또는 단순하게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반복적으로 되는 일들에 적합하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의학 또는 교육 등 교사 이렇게 단순하게 반복하거나 데이터에 근거해서 일을 하는 것들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2017년대에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도입이 됐고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먼 미래에는 AI 의사가 나타날 건데
환자들에게 또는 일반인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의사보다 AI 의사를 더 신뢰할 수도 있다는 이런 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미래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미래를 내다보고 본인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선배 의사들 그 시기에는 사실 선배들 경험을 보고 따라가고 또는 우연찮게 본인이 선택하게 된 진로가 그냥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었던 경우가 많겠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좀 더 주도적으로 본인 판단하에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참고로 우리의 진로는 본인의 만족도, 본인의 미래에 대한 만족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 그것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진로를 알아보기 전에 만족도를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설문이었습니다. 의대생들도 사실 본인의 진학에 대해서 또는 본인의 적성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부분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그렇지 않다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니다, 아니다가 한 14%, 15% 또는 보통도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보통 이하는 거의 과반수가 됩니다. 본인 의과대학 적성에 대한 대답도 보면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 17% 가까이 되고 보통까지 만약에 포함한다면 거의 4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적성에 대해서 그저 그렇거나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일에 대한 만족입니다. 이것은 이제 의사를 선택한 것, 의사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그닥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본인의 의사에 대한 것. 이것은 이제 의협 신문에 났던 거죠. 2019년도. 거의 20%가 의사에 대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의사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도 26%나 됩니다. 그리고 의사들에게 물었을 때 자신의 아이를 의대에 보낼 생각이 있느냐 27%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는 많은 수가 아이가 원한다면 보낼 것이다 70%가 됩니다. 즉 이것은 의사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는 거죠. 다른 직업에 비해 의사 직업 만족도가 높긴 하지만 불만족 또는 후회에 대한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걸 보면 의사를 왜 만족하지 못할까? 분에 넘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모릅니다만 평생 본인의 직업으로 일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면 연령별로 봐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5% 가까이 되는 비율 또는 한참 일을 하는 40, 50대에 보면 거의 20%가 되죠. 그래서 불만족도가 생각보다 꽤 있고 내가 저 불만족군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 기간별 만족도를 보면 의원, 병원에 보면 매우 만족 또는 만족 비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반면에 의과대학에서 또는 상급 종합병원에 있는 경우에 보면 매우 만족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원 의원들보다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개원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만족이나 매우 만족 비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급 종합병원이나 의대 이런 곳에서
좀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의원이나 병원에서는 왜 매우 만족 비율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로서 아주 긴 세월 준비도 해야 되지만 은퇴가 없이 아주 긴 세월 의사로서 일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진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로서의 미래의 삶을 항상 만족 쪽에 좀 더 가깝게 우리가 하려면 진로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는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아주 길고 많습니다. 대구, 경북만 볼게요. 경북을 빼겠습니다. 대구만 보면 경북대가 거의 110명, 계명대 80명, 영남대 80명, 가톨릭대 4, 50명 정도 되죠. 그래서 매년 대구에만 300명이 의사로 나옵니다. 입학을 하지만 대부분 의대는 잘 못하는 학생도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도 100% 맞추기 위해서 학생과 교수님들이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대부분 기본적인 자질은 갖추도록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일반의, 즉 의사 면허를 따는 사람들은 입학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매년 300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우리가 아주 전문적인 의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인턴 1년, 그다음에 전공의 3에서 4년 정도, 그렇게 해서 전문의를 따려고 하고, 그 과정에 남자들은 군의관을 가죠. 3년 정도. 그 다음에 연구 강사는 보통 우리가 펠로우라고 합니다. 전공의를 마치고 전문의를 따더라도 숙련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펠로우 과정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1에서 3년간 합니다. 그 이후에 봉직이, 개원이, 임상교수 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짧게 의과대학만 졸업하고 개원가로 갈 수도 있죠. 6년이지만 내가 좀 더 전문가가 되겠다. 그러면 길게는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매년 변함없이 300년이 대구에 쏟아지고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시간은 6년에서부터 길게는 15년까지 아주 깁니다. 그래서 의사는 진로를 그 긴 과정에 들어가면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진로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의대생 6년간 이것을 고민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생들은 진로를 6년간 항상 고민하고 탐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본 강의를 통해서 기초의과학이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초의과학의 중요성은 의대생들에게 기초의과학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초의과학자가 부족하니 기초의과학자가 된다는 후배가 있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초의과학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미래 사회의 임상의사는 기초의과학자 소양, 기초의과학적인 인식,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이 강의를 통해서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10년 후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한 저의 레퍼런스, 참고 문헌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것을 저는 다 읽고 숙지를 해서 그런 생각이 반영된 저의 생각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년의 한국은 물론 잘 알다시피 인구가 감소돼서 되고, 소아도 절대적으로 감소되고, 학생 인구도 감소될 겁니다. 노인 인구는 절대적으로 증가할 거고,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이나 시골 인구는 점차 소멸할 겁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도 급격하게 있을 겁니다.
열대기후로 인한 감염병이 증가되고 글로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식량이나 식수에도 큰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에 관련된 또는 영양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그런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은 경제의 양극화입니다. 사실 의료는 돈과 경제와 개인의 경제력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층이 생긴다는 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동화, 로봇 대체는 지금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가속이 될 겁니다. 자동화, 로봇 대체는 단순 작업에 대한 것들이고 인간이 하는 일들을 대체하기 때문에 빈곤층이나 실업자가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의료도 대형화, 가속화가 되고 우리 의료를 보조해주는 인력들도 로봇으로 자동화되거나 로봇으로 대체될 겁니다. 또한 여러 기술의 발달로 원격 진료나 의료도 점점 증가하게 될 겁니다. 오타가 있네요. 5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확대될 겁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확대되고 의사의 일자리가 감소될까?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의 진로. 의사의 진로는 지금까지 이런 모델들이 있겠죠. 대형 병원에서 교수를 할까? 또는 바깥으로 나가서 개원가로 나갈까? 저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의사 진로를 고민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두 번째, 개인의 성향에 따른 선택입니다. 환자와 대화를 얼마나 내가 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다음에 환자 연령대입니다. 나는 어린이 환자가 좋은지, 중장년층이 좋은지, 아니면 노인이 좋은지, 노인과 더 대화를 잘하는지, 또는 뭐 남자, 여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겠고, 나의 관심사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그런 개인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론 환자에 대한 시술의 방법에 따라서 내과, 외과도 고전적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하지만 요즘은 내과, 외과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과에서도 외과적인 치료를 하기도 하고 외과로 일을 하지만 내과적인 치료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전적인 이런 내과, 외과계도 중요하지만 내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환자와 대화하는 것, 환자 연령대 또는 관심사 등등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사실 우리 의료계도 분야가 아주 넓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를 선택하고 따라가기에는 너무 막연합니다. 그래서 내가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을 몇몇 지정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우리 후배들에겐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을 먼저, 나에게 내가 전문성을 갖춘 사람, 지식을 갖춘 사람, 술기를 갖춘 사람, 이것이 가장 중요하냐. 그 다음에 명예가 중요하냐, 또는 돈을 따라가느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겠는데, 선배로서 말하기에는 저도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는 전문성, 나의 지식, 남들과 다른 나만의 것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명예와 부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한 번에 잃을 수도 있고, 한 번에 얻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으로서 먼저 전문성, 또는 꼭 전문의가 되어야지만 이런 전문성을 띠는 세상은 아니죠. 의사들도 유튜버가 되기도 하고 벤처 기업가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진로가 있으니까 나에게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지, 나는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나에게 의사는 어떤 것인가 고민해보는 게 이 강의, 이 교과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향후 16주간 나에게 의사란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부와 명예인가? 또는 여유로운 워라밸인가? 전문가로서의 삶인가? 또는 사명감인가? 사명감과 비슷하지 뭐. 봉사와 희생인가? 여러 가지 나에게 중요한 키워드를 우선순위를 정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목표가 있을까요? 단순히 의대 들어와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돈을 잘 버는 의사? 또는 환자를 잘 보는 의사? 또는 나름대로 조용하지만 나만의 전문 분야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의사?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탤런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본인 스스로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되게 자만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려운 경쟁을 뚫고 외과대학에 들어왔고 뭔가를 인내했거나 또는 뭔가에 탁월했거나 뭔가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는 내재된 탤런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탤런트가 좀 폄하됐거나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탤런트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탤런트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탤런트를 또는 내가 발견하지 못한 잠재된 탤런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분의 탤런트를 앞으로 썩히고 싶지는 않잖아요. 탤런트를 발휘하고 찾고 그것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갈고 닦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미래에는 멋진 나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목표입니다. 좀 더 먼 목표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런 의사가 되겠다. 과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이런 과의 의사가 되겠다는 건 아니고 나는 이런 모습의 의사가 되겠다. 이런 삶을 사는 의사가 되겠다. 이런 삶을 사는 어른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오브젝트가 따르겠죠. 그걸 위해서 이런 걸 가봐야 되겠다. 이런 길로 가봐야 되겠다. 앞서 얘기한 대로 대학병원에 남을까? 개원가로 갈까? 또는 나는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일까? 어린이를 친숙할까? 노인들과 친숙할까? 또는 나는 말 없이 하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오브젝티브가 따르고 그 세부 목표들이 생길 겁니다. 거기서 맞춰 길을 갈 수 있다면 아주 좋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돌체라고 썼습니다. 돌체가 뭘까요? 사실은 복합적인 용어입니다. 달콤함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뭔가 만족감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갈 때 만족감을 느끼거나 만족감을 느낄 것 같은 나만의 기대감으로 들뜨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선물을 받게 된 것 또는 뭔가 내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든지 이번 시험을 참고 나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이제 성취하고 난 이후에 뭔가 받았을 때 느끼는 아주 달콤함 이런 것들이 돌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탤런트를 찾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거대한 목표와 세부적인 방향을 정한다면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기대감 하나씩 성취해 나갈 때 작은 목표로도 성취해 나갈 때 드는 만족감과 기대감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교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진로를 고민하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강의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강의를 듣고 LMS의 이 강의에 대해서 느낀 점, 새롭게 알게 된 점, 자아 성찰,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간단히 적어서 업로드해 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리포트가 됩니다. 매 강의마다 리포트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기한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가 없는 주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이런 진로에 대한 강의를 사실 온라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강의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에 강의들이 있고 또 강의가 아닌 날은 스스로 뭔가를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글을 적으면서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지 않고 어떤 주제를 제가 제시합니다. 그 주제에 맞춰서 자료도 찾고 앞선 강의도 참고하고 그다음에 고민해서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정도의 글을 적어 주십시오. 그것도 좀 더 점수가 높고요. LMS에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의를 16주간 진행할 거고 마지막 16번째 강의는 강의는 없고 이 전체에 대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사실은 뭐 점수를 받는다는 것도 뭐 목표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쓴 글에 대해서 저도 읽어보고 필요하다면 피드백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 이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